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신 직무를 쫙 다 총정리해서 스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서류 합격률이 일단 확 올라가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나대로 붙는다. 면접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저스플라이 세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걸그룹. 저희가 오늘은 스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직무별로 특히 여성분들 스펙 고민이 많으신데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신 직무를 쫙 다 총정리해서 스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실제 합격생들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를 좀 나눠봤어요. 네. 저희 3명이서 나눴는데 선생님이 맡으신 게 뭐죠? 저는 일단 임원비서 쪽하고요, 사무행정 쪽, 그리고 경영지원이랑 회계 쪽 직무를 준비해봤습니다. 충분하네요. 네. 네. 저는 로펌 비서인데 6대 로펌과 10대 로펌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네. 저는 금융권 나눴는데요. 저 1금융권이 사실 좀 채용이 올해 많이 없었어서 네. 최근 합격생 기준으로 이제 증권사, 업무직,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농협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그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급하시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역생부터 네. 해주실까요? 먼저 임원비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합격생들의 나이가 22세부터 26세가 가장 많았고요. 이거 이제 신입 기준이에요. 그래서 27세 이상의 분들은 경력직 채용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임원비서 어학 많이 물어보시는데 토익 점수를 크게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토익 없이 지원을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요. 토익이 600에서 700점 때도 충분히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서과를 우대를 하시는데요. 실제 합격생 중에 항공과나 호텔 관광, 호텔 경영과도 많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항공과나 호텔 경영과를 좀 우대하시는 이유가 그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CS, 고객응대 쪽으로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우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어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신 어학 대신에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고요. 그리고 비서 자격증도 많이 우대를 하시는데 사실 비서과를 나오신 분들은 이미 이 두 가지 자격증을 학교 졸업할 때 쥐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과나 다른 전공자이신 분들은 CS 고객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비서 자격증까지도 취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정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학이나 이런 다른 스펙보다는 실제 실무에 쓰이는 자격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 쪽, 행정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쪽은 이제 나이가 신입 기준으로 23세에서 실제 28세까지 저희 조스 합격생들은 있었고요. 그리고 이쪽도 전공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상경계열 우대는 하지만 저희 뭐 예술 전공자나 아니면 항공과,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쪽 전공자들도 많이 취업을 하셨고요. 이쪽도 토익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거나 토익 점수가 낮은 경우에도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무 쪽이다 보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거의 필수적으로 거의 90% 이상 그 자격증이 꼭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공이 상경계열 쪽이 아니시면 추천하는 이제 인턴 채용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그 데이터 인턴이라고 해서요. 사무보조 인턴을 정말 많이 뽑고요. 자주 뽑아요. 지금도 뽑고. 지금도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인턴 경험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짧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제 있으시면 서류 합격률이 일단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다 하면은 공공기관 인턴 경험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자격증은 필수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좋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지원이나 회계 쪽, 이쪽이 사실 임원비서나 사무보조 쪽보다는 토익 점수라든지 스펙을 좀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 전공자 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토익이 800점 중후반대 이상이 합격생들이 저희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일단 필수 기본으로 있는 상태에서 회계 쪽이다 보니까는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자격증까지도 좀 취득을 하신 분들이 서류 합격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인턴이나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비전공자도 합격하신 케이스가 상당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상경계열 우대를 하지만 아니어도 자격증이나 관련된 인턴 경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이 실제로 업무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무가 정말 중요한. 맞아요. 네. 그리고 회사들이 진짜 많이 뽑더라고요. 채용이 정말 많이 있다. 어디든지 돈은 다루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펌 비서 좀 넘어가나요? 네. 네. 로펌 비서 학교나 전공 같은 부분은 예전에 맞아요.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로펌 비서를 결정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스펙을 좀 쌓으면 좋을지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스펙이 높아야 된다고는 들었는데 얼마나 높아야 할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학과 자격증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학 점수, 이제 대표적으로 토익이 있죠. 우선은 6대 로펌은 80% 이상이 900 이상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엄청 높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냥 중간 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괜찮. 초중반도 많고 초반도 많습니다. 그리고 10대 로펌은 80 후반과 900 초반 사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80% 네. 이상이 그렇고요. 그래서 6대 이상, 10대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800 중후반은 그래도 기본으로 갖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스나 오픽 같은 이런 스피킹이나 아니면 제2외국어도 따야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보니까 요새는 다들 취업 준비 열심히 하셔서 다들 스피킹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6대, 10대 할 거 없이 다 80% 이상은 스피킹 점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토익을 다 갖췄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준비차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꼭 필수라기보다는 토익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간이 좀 있다 하시면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2외국어는 필수는 아닙니다. 거의 없고요. 이제 전공 특성상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격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로펌 비서도 비서니까 뭔가 비서 자격증을 따야 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제 비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 훨씬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래서 비서를 따시는 것보다는 컴퓨터 쪽이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인턴이 있다. 뭔가 사무보조 경험이 굵직하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이미 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맞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없이도 붙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컴활 자격증 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1급을 따야 할까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6대 로펌 쪽이 1급은 좀 있어요.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모든 시험에 안 보는 사람들. 네, 시험에 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따지면은 1급도 많은데 사실은 전체 통계상 보면은 1급보다 2급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굳이 1급을 따려고 막 시간 걸려서 막 재수 삼수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2급도 충분하니까요. 2급을 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80%가 거의 커말이긴 하지만 20%가 모스라든지 이런 다른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그거 있으신 분들은 뭐 따로 또 따려고 하시기보다는 빨리 준비해서 지원하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은 사실 6대 로펌은 인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작게라도, 아주 작게라도. 그리고 10대 로펌은 없으신 경우도 많기는 한데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딱 통계를 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반 이상은 인턴이 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정리가 좀 많이 되네요. 네. 그러면 금융권 쪽으로 특히 저도 약간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커말 1급이 되게 어렵대요. 진짜 어렵대요. 그래서 영원히 못 따시고 계신 분들 봤어. 그래서 쌤 말씀대로 2급이라도 먼저 따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금융권 좀 넘어가면요. 금융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증권사, 이제 농협, 이제 새마을금고 이렇게 채용이 좀 있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면요. 증권사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이를 조금은 다른 데보다 본다. 네. 그래서 저희 합격생은 23세에서 27까지 있었고요. 28도 있었지만 저희 합격생은 사실은 이제 저희 조스 안에서는 없었고요. 좀 나이를 그래도 좀 보는 것 같고요. 다른 데보다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실무 인턴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 경험,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 되게 대체적으로 80%는 있었고, 또 이게 없는 친구들은 학교 때 이제 이미 금융권 잡고서 이제 대외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포터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고, 아니면은 이제 인턴이 하나 있다. 근데 이게 꼭 금융권인 분들도 있지만 아니 그냥 일반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는요, 요즘 스펙을 많이 올리셔서 그런지 쉬운 자격증이라도 금융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는 분들이 80%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꼭
꼭 AFPK 이런 거 아니어도 투혼사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AFPK, 투혼사 또 펀드 투자 대행인만 가지고 붙은 친구도 있어서 요즘 이제 자격증 필수로 있다. 왜냐면 이게 좀 지식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 조금 낮은 게 있으신 분들, 펀드 대행은 사실 좀 쉽거든요.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필수로 인턴 하나, 자격증 하나 이렇게는 갖고 계시는 게 서합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새마을금고 쪽으로 넘어가면요, 세금고는 포인트가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이 선호했고요. 나이는 굉장히 라프해요. 저희도 31살도 있었고요. 토익도 없는 분도 계셨고 되게 다양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중고시니까 일한 경력이 2군데 정도는 이상 있으신 분들이었고, 그게 꼭 금융권은 아니어도 뭐 사무직이나 회계직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던 분들도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셨던 것 같고요. 물론 금융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필기 시험이 있었는데 필기가 새마을금고가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준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금융 자격증이 없으면 내가 경력을 쓸 게 있는지, 자소서에 풀 게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축협은요, 더더욱 나이가 더 라프합니다. 농축협은 의외로 더 많은 비중이 20대 후반인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농축협 자체가 사업 부분이 금융, 경제, 이제 하나로마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다 금융 파트를 좀 선호하시는데 의외로 이제 TO나 이제 젊은 분들을 뽑고 싶은 포인트가 경제랑 하나로마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하시려면 여기저기서 서비스 일이나 어른들 상대했던 일을 해봤다, 이런 분들을 너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대 정도, 30 정도 되시면 이제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인드가 이제 짱짱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붙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희도 이제 30대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자격증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했기 때문에 자격증 없으셔도 쓰실 수 있고요. 토익 전혀 상관없었고 없으신 분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농촌 봉사 활동이나 농촌과 관련된 활동들 또는 어르신들 관련된, 이제 농협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오시면은 좀 얘기를 좀 잘 설명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포인트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와 그런 스펙과 관련이 없이 붙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NCS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지만 쉬운 수준이긴 하지만 붙을 수 있다라는 거. 필기에서 의외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산 세무나 회계 자격증이 의외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20% 정도 계셨어요. 이분들은 이제 경제 사업 부분에서 보면은 보통 하나로마트나 경제 사업은 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좋게 봐주신 부분도 있어서, 금융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요거 있으신 전산 세무 회계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어필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는, 모든 직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쓰는 직무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펙 준비하셔서 자소서 면접 저희한테 오실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방향성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